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찬란함도 우리의 이제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찬란함도에 사람이 좀 모여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정책을 했는데 실제 그러면 전라남도에 사람이 왔느냐? 한번 봐보십시오. 전라남도에 180만 인구가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44년 동안 전라남도의 인구는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를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저는 인재 육성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이 뻔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순천대학이 전남, 강주 우리 글로컬 대학 상공을 가져왔죠. 지금 나이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글로컬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한 2, 3년간에 순천대학에서 채용 인원이 얼마냐? 2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200명이면 무엇이냐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겁니다. 상당히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채용을 안 합니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글로컬 대학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인재 양성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전라남도 해안을 한번 봐보세요. 청년 유출인데요. 우리가 보면 20년 동안 전남 청년 인구 한 25만 명 유출이 됐습니다. 1년에 한 16,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전라남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얼마 가느냐? 수도권으로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이 모여듭니다. 사실 대학을 가는 것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청년 유출.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한번 나가보는데, 순천을 한번 보십시오. 순천을 보시면 조례동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사람, 청년들이 있어요. 뭐 청년이 모여드는 곳이 왜 모여든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의 호남권 청년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한 2018년에 갔던 키타키시라는 학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원래는 환경 오염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환경 오염 도시가 어떤 새롭게 탈바꿈을 하자 그래서 학술 도시를 만듭니다. 학술 도시를 만드니까 학생 수가 한 2,500명 정도의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보고요. 또 일본에 보시면 산촌 지역들을 가보시면 있잖아요. 그 산촌 지역에 IT 기업을 만들고요. 그 IT 기업을 만든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초중고부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아주 특화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남에 왜 이런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취업이나 진학, 문화, 복지, 어떤 삶의 기회, 이걸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구 유출은 세 가지거든요. 아주 단순하더라고. 첫 번째 하나는 경제 때문에 유출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육이고요. 세 번째 복지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강남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졌던 게 언제냐?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육 때문에 강남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학원은 다 강남이 모여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니 당연히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의 청년들은 빈곤층이다. 25%.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순천대학도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사실 여기에 와 계시지만 농축산, 우리 농업 쪽이라고 저는 생각에 장담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며칠 전에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느냐? 요 옆에 가는 카페 하나 있어요. 이 카페 하나가 상당히 교실 한 3칸 정도 되잖아요. 이거 하나까지면 1년 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구조다, 스마트팜이. 이걸 잘 만들면 된다. 이게 얼마나 나오는가 봐라. 이거 5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은 뭐냐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야 된다. 교육이 바뀌면 반드시 지역은 살아납니다. 청년이 지역에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주자. 이게 제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니까 버무저 사업의 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그 진로교육법을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진로교육법에 집어넣었던 건 뭐냐면 지역 협력 체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으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정책을 하면서 교육부 과장을 하면서 버튼업 방식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역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쉽게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글로벌 대학도 똑같습니다. 학생이 됐어요. 딱 하나 글로벌 대학 우리가 설계할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학생이 홍보하는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자신감이 생기니까 학교를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천대학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대학에 어떤 걸 이야기하면 강소 지역 기업 육성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보자. 이건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기업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은 딱 하나예요. 영리예요, 영리. 돈 못 벌면 다 떠나갑니다. 기업이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산업화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전라남도의 핵심 뭡니까?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나주라든지 이런 엘라면 센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채용이 될 건가를 만들어 봐야 돼요.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한 700명, 아주 데이터 센터 하면 700명, 500명 정도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주라는 곳 자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수많은 특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지식틀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냐면 창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창원이라는 곳에 LG에서 창원대학에다가 600억 정도의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창원이라는 곳에 발전할 수 있는 100만 인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지식인들이 그 도시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가지고 인구 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육성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스마트 농축산의 당면구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농업도 핵심은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주 핵심인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팜도 에너지 문제거든요. 뭐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AI라든지 우리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진흥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흥화 기술들을
우리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 결국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 얻은 것은 뭐냐면 전남 고흥 스마트팜 핵심밸리에다가 저는 무엇을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순천대학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세계적인 국제의 교육원을 만들자. 그게다가 또 뭐냐 세계적인 스마트팜 대학을 연결해보자. 이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하면 거기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해야지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기업 하나 모은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우리 활용하란다든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인재 육성을 시급하게 하는데요. 결국 뭐냐. 이론 중심의 교육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이런 공의 스마트팜 같은 실제 실용두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얹어버리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광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산학 캠퍼스를 만드는 핵심은 뭐냐? 자,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좀 만들어보자. 이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도 마찬가지고 방향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AI 특화 인재라면 저는 이제 교육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을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개편하지만 교육 파업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요. 실제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제 교육 같이 돼야 되는. 의사 한 명이 사람을 할 때 도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우리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팜 운영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자신이 하는 거. 그럼 그런 뭐야? 도제 교육 중심의 인재 양성 방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 가시면 보시면 알겠잖아요. 아니, 축산과 나온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유럽에 가면? 컴퓨터과 나온 사람이 농사 짓는 거예요. 공대 나온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뭐,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하고 AI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세 가지뿐이 없잖아요. 결국은 옛날에 원예과 같으면 그 재배라는 것과 공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IT 접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뭡니까? 융합교육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 양성해야 돼요. 실제 그 사람들이 이론을 배워서 실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결국 뭐냐? 지역에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교육을 산업화시키고 산업화를 시키면 이런 정주행 모드, 선순환 구조, 정주행 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 양성은 인재 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은 반드시 현장의 인재 양성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창업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처음을 같이 혼합해서 융합해서 만들어야지 인재 양성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